오늘 제가 김제 그 봉황산 문수사가 보이는 그 곳까지 갔다 왔어요. 이전 영상을 제가 올렸죠. 그래서 김제 봉황산 머리 쪽에 있는 하나의 그 어떤 부지, 한 개인의 부지인데 33,000평이고 그 바로 옆에 국유지가 붙어 있어서 약 5만 평이 활용이 가능한 땅을 보고 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땅 주인을 만나서 기분이 좋았던 게 결국 제가 또 술을 한잔 하고 말았는데,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좀 저녁 식사하다 보면 한잔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여러 얘기가 오갔는데 그거는 좀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지 않고, 아무튼 오늘의 빅 이벤트, 제가 처음에 이제 불가능을 모르는 사나이 최규성한테 전화가 왔을 때 김제에 3만 평을 가진 사람이 있다 라는 전화가 왔을 때에 3만 평을 가지고 있느냐 30만 평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제가 어떤 감흥은 없어요. 근데 무엇에서 제가 이 사람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 양반이 중국의 798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798의 컨셉을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복합 단지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새만금하고 연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정말 쉽게 말할 수 없는 굉장한 그 꿈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주저함이 없이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 담보대출 은행을 통해서, 먼 미래의 어떤 그 통화량의 담보는 문화예술 쪽의 어떤, 그것이 이제 이 지구상의 어떤 가치를 어떤 대변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림을 담보로 해서 굉장히 많은 통화량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지구상에서. 근데 바로 그 그림 중에 대부분 정도 또는 상당 부분은 고리들의 그림이 될 것이다, 나의 그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전에 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이건 뭔 소린가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세상에 그것을 수긍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뭐 이렇게 아마추어가 아니고 이 전라북도에서 충분히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원광대학교 보건의료 쪽에 겸임 교수고, 사회활동을 아주 건전하게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의 꿈을 이해하고 그 정도를 주저함 없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전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가능을 모르는 사나이 최규성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능성이 0.00001%만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친구가. 우리 자취방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물이 밖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방 안으로 떨어져요. 물이 지금 이게 물이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막 물을 받는 그릇을 3개를 여기다가 이제 해놨는데 어쨌건 뭐 월세가 싼 이유는 다 있는 거죠. 아무튼
에어컨을 가동했더니 물이 막 방 안으로 떨어지는,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막 비가 막 방 안에 떨어지니까 깜짝 놀랐는데, 예, 어쨌건 넘어가고요.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자, 봉황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는요, 20대, 30대 때는 봉황 꿈을 많이 꿨어요. 금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꿈을 완전히 올칼라로 꾸거든요. 그러니까, 칼라 정도가 아니죠. 이, 꿈속에서 보는 그 컬러가 정말 몇만 가지 컬러일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게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굉장히 거대한 봉황을 본 적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봉황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영꿈을 꾸는 거죠, 영꿈을. 근데 이 봉황이, 우리 그 일랑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그 제가 전남 장흥 출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장흥에 회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정남진이에요. 정남진인데, 이건 제가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장흥 정남진에 가면은 거대한 동상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아무튼 이토 히로부미 죽이고 이제 여순 감옥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알게 된 장흥의 누군가가 최초로 제사를 지냈답니다. 돌아가신 안중근 의사의. 그래서 처음으로 안중근 의사의 제사를 지내고 사당을 만들었대요. 그게 장흥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아니 왜 장흥에서 자꾸 안중근 의사 이렇게 웅변대회를 하지?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안중근 의사 웅변대회 나가서 뭐 장려상쯤 받았던가, 아무튼 웅변대회를 나가고 그랬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안중근 의사하고 이 장흥의 관계가 굉장히 이게 끈끈하더라고요. 최초로 제사를 지낸 곳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정남진이요. 이제 그 고구려 벽화의 그 동양 사상으로 보자면은 봉황을 의미합니다. 봉황.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아니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고향이 어디냐? 예, 선생님 저 전남 장흥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하, 봉황이 놀던 곳에서 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란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근데 봉황이 상징하는 게 문화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를 꽃피우는 것을 상징하는 게 봉황인데, 그래서 오늘 전화를 받고, 불가능을 모르는 사나이한테 전화를 받고, 저는 이제 사실 봉황산 치면 우리나라에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아주 가까운 곳에 그렇게 봉황산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김제가 봉황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봉황산 바로 그 머리 쪽 줄기 바로 밑에 이제 그분이 33,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봉황산 자락이죠, 그냥.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 봉황산이고. 처음에 제가 익산으로 오게 된 계기가, 이제 어떤 제가 아는 형님이 익산에 빈 집이 있으니까 너가 작업실로 써라. 그때는 제가 6평짜리 집에 살 때예요, 광명시에. 그것만으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익산 힐조타운에 김소영 씨가 자기가 작업실하고 집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내려오기로 결정을 한 건데, 이제 결국 그분이 작업실하고 집을 마련을 못 해줬죠. 뭐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근데 그때 내려올 때 힐조타운이 있는 산이 봉실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봉실산 바로 건너편에 비봉면이었어요. 비봉산이었어요. 비봉산. 그래서 어차피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발달, 문화적으로 날개를 펴는 거는 이거는 봉황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봉실산에 있는 필주타운이고 봉실산 건너편에 비봉산이 있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봉황의 어떤 그 문화적인 날개를 펼 만한 터가 거긴가? 하고 생각하고 내려오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익산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결국 거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쑥 지났는데 오늘 이제 전화가 딱 온 거죠. 봉황산, 정식 명칭이 봉황산이에요. 봉황산 바로 옆에 33,000평을 가진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중국의 798도 알고 있고 제 얘기를 했더니 바로 선뜻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 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 최규성이한테. 불가능을 모르는 사나이. 그래서 이거는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이제 가서 그 땅을 보고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약간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두운 장면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거기가 이제 그 땅 바로 옆에 이제 새만금에서 그 전주에 모악산이 있죠. 새만금에서 모악산으로 4차선 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그 김제에서 전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그 땅이 이제 붙어 있고, 그리고 가서 보니까 캐러반이 벌써 2개가 있고, 집을 지어서 전세를 준 동이 2동이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그 어떤 타운, 원래 이제 그분이 꿈꿨던 타운은 보건의료 타운을 꿈꿨더라고요. 이제 원광대학교 보건의료 쪽 겸임 교수인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 제가 이제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썼죠.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인공지능 vs 인간지능 두뇌 사용 설명서를 썼는데, 거기에 제가 비츠팜이라는 것을 나는 만들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분한테 비츠팜 얘기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좀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못했는데, 그분이랑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거기 두뇌 사용 설명서에서 얘기했던 그 비츠팜은 이런 거였어요. 일단 농업이라든가 원해가 가능한 땅이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체육시설과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문예체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바로 옆에 농공단지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병원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비츠팜이다 라고 제가 그 책에 썼어요. 그래서 나는 그 비츠팜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타운을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제가 그 책에서 제시했던 비츠팜의 기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 보건의료 쪽에 겸임교수라니까요, 원광대학교.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디까지 지금 생각을 했냐면은, 보건의료와,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요양병원이라고 쳐요. 근데 어떤 요양병원하고 그 농사를 짓는 농업 내지 원예단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미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제시한 비츠팜은 그 어떤 농사체험, 그러니까 신체 활동이 늘 가능하고 늘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보건의료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문예체,
문화, 예술, 체육 환경이 결합이 되면 그것이 비츠팜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구상을 갖고 있는데 고리들이란 작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저를 만나고 싶어 했고, 그 500평 작업실에 그 신축을 할 수 있는 부지 두 곳을 자기 부지에서 여기가 가능하고 여기 가능하고 오늘 보여줬어요, 저한테. 이게 비츠팜이 된 거예요, 비츠팜. 그러니까 제가 그 책에서 10년 전인가? 8년 전인가? 7, 8년 전에 그 책을 쓸 때, 우리나라에는 이런 비츠팜 같은 곳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책을 썼는데,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비츠팜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저인 거죠. 저는 이제 예술 쪽을 채워주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오늘 누군지는 나중에 또 이제 이게 좀 더 진행이 됐을 때, 완벽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가 또 공개를 할게요. 뭐 이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참, 진행이 아주 복잡하게 꼬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한 1년 전인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김포시에 풍무역이 생길 곳, 풍무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MIT 미디어 랩에서 한국 MIT를 우리가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건물을 지어줘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시장이 바뀌고 나서 이 시장이 그 김포시의 풍무 지역을 지금 최근에 신문에 나왔더라고. 풍무 지역을 원래는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이렇게 기획을 했을 때는 한류 문화 단지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해체 단지 같은 거죠. 한류 문화 단지를 만들고 한류 대학을 만들려고 했고, 그러니까 한류 대학은 한류에 관련된 모든 학과목을 집대성한 대학을 만들고 체험대학 같은 거죠. 그 한류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이 영종도를 통해서 와가지고 그 김포시까지 와서 한류에 관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한류 문화 단지, 그게 원래 구상이었고, 그 구상으로 좀 약하니까 MIT 미디어 랩을 유치를 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하나의 그 단지를 만들겠다. 김포시 풍무역 그 부지에다가 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시장이 거기를 병원 단지로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그만 MIT를 유치하기로 한 건 어떻게 됐는가, 뭐 이런 그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 자, 제3의 대안은 뭐죠? 부지를 좀 나누는 거죠. 넓으니까. 그러면 한류 문화 단지도 만들고, 요양병원 단지, 최첨단 요양병원 단지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병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김포시장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아무튼 유튜브에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의견이 부딪혔을 때는 제3의 길이 있다라는 상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최근에 일본과의 어떤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대결 구도가 아니라 제3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상상을 좀 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풍무지역에 요양병원 단지도 들어서고 한류문화 단지 동시에 들어서면 안 되나요? 적절하게 그 분배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오늘의 빅 이슈는 제가 7, 8년 전에 그 구상했던 비츠팜, 그러니까 뭐 바이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IoT죠. 그러니까 스마트팜이죠. IoT,
ST가 뭐였을까? 아무튼 제가 지금 그 비치팜을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까지도 지금 까먹었을 정도인데 7, 8년 전 생각이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예술하고 스포츠 단지가 동시에 들어서는 복합 문화, 체육, 영농 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비치팜인데, 그것을 위해서 현재 돈을 투자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 예술이 결합돼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차에 제 얘기를 듣고 12시간 만에, 그 얘기를 들은 지 12시간 만에 저를 만난 거예요. 오늘 얘기를 들은 지 12시간 내에 바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모든 일의 준비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실행 기간은 굉장히 짧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참 그 차 안에서 굉장한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 불가능을 모르는 사나이하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70대쯤에 100억, 그림 하나에 100억에 팔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더니 불가능을 모르는 사나이가, 아니 형님이 이미 주문을 받은 게 5억인데 100억 작가 정도면 50대에 될 수 있다. 내가 100억에 형님 그림을 살 사람을 찾아볼 테니까 형님은 그냥 100억짜리 그림을 그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순식간에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역시 이게 닉네임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불가능을 모르는 사나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불가능을 모르는 사나이랑 이제 저랑 이렇게 만나서 나눈 얘기를 이제 차 안에서 딱 했는데, 3만 3천 평을 가진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총이 있었는데 사거리가 1m밖에 안 난다. 그러니까 총을 빵 쏘면 이게 그 총알이 1m밖에 안 날아간다는 거예요. 1m 날아가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거리가 1m밖에 안 되는 총이 있는데 그 사람이 10m 떨어져 있는 참새를 맞춰서 잡았다는 거예요. 응? 아니, 총이 있는데, 총이 빵 쏘면 총알이 1m밖에 안 날아가는데 어떻게 10m 밖에 있는 참새를 잡았을까요? 라고 이제 차 안에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걸 못 맞췄어요. 못 맞췄어. 다들 못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되게 쉬운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일라 선생님이 동전 쌓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내공을 쌓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동전을 이렇게 10cm를 쌓는 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100원짜리를 쌓는다고 칩시다. 100원짜리를 10cm를 쌓아봐라. 응? 쉬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 동전을 1m를 쌓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윤봉기로사 벽화할 때 나왔던 얘기 같은데, 머릿속에서 어떻게 동전을 1m를 쌓지? 그랬더니 답은 되게 간단했어. 동전을 2가마를 부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2가마니를 가져와서 붓는 거야. 그러면은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탑처럼 쌓아. 그러면은 2가마니기 때문에 동전이 쌓이면서 이렇게 하면 1m가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그림을 열심히 하고 다작을 해라. 많이 그리다 보면 그렇게 높은 탑도 쌓을 수 있다. 노력을 해라,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총이 있는데 이게
총알이 1m밖에 안 나가는 총알이에요. 근데 어떻게 10m 밖에 있는 참새를 맞출 수 있었을까요? 총을 9m짜리를 만드는 겁니다. 총은 보통 한 1.5m잖아요. 총 크기를 9m로 만드는 거죠. 근데 사거리는 1m밖에 안 되죠. 근데 그 참새까지 1m 다가갈 때까지 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거리 1m지만 참새를 맞출 수 있는 거죠. 비유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가 너무 이제 또 가슴에 와 닿았던 게, 얼마 전에 제가 그 올린 영상이 있잖아요. 중용 27장에 대한 영상. 지극한 덕이 아니면 지극한 도에 이를 수 없다. 그 영상.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목표가 있었을 때 그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지극한 덕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덕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환경이에요. 그 이상향을 향한 물질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자기 습관이든 일상이든 기도든 뭐 데모든 호소든 설득이든 뭐든 간에 그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적이고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동업자들을 구한다거나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지극한 덕이고, 그 지극한 덕이 지극한 도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사거리가 1m밖에 안 나가는 총이라면은 총을 9m짜리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m 밖에 있는 참새를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정신으로 정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씻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노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미술 한류를 원래 파리가 가지고 있었던 미술 주도권이 팝아트를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미국 뉴욕으로 넘어갔던 그 미술 시장이 중국 북경이나 상하이 쪽으로, 특히 798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게 이제 중국 작가 띄우기 작전을 했단 말이죠. 중국에서. 근데 전 부산은행 쪽에서 그 블루문 갤러리인가 블루게이트, 이게 파란 문 그 갤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우연히 부산은행 그 아들하고 중국 유학 시절에 룸메이트를 했던 그 제 대학교 후배가 뭐 꽤 친한 후배죠. 왜냐면 저랑 그 어떤 새빵사례를 같이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중국 작가들의 역량이 한국 작가의 역량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798에서 봤을 때. 그런데 중국 작가의 역량은 한국 작가의 역량이 10분의 1인데 중국 작가의 그림은 한국 작가의 그림의 최소한 1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작가들보다 한국 작가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100분의 1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100배가. 지금은 아마 1000분의 1 저평가되어 있을 거예요. 중국 작가들의 그 우리가 이제 미술계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퀄리티라는 게 있거든. 작품의 퀄리티. 그게 한국 작가가 중국 작가에 비해서 1000분의 1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국의 798 같은 한국 예술가들이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하나의 그 예술단지, 클러스터를 이루어서 이제 새만금이 좀 유리한 게 뭐냐면 국유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798이요 20만 평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20만 평을 미술단지로 만들 수 있다. 부지를 몇 군데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만 평을. 이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들 자기 땅을 가지고 있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이권을 주장할 텐데, 20만 평을
주변에 공항이 있고 항구가 있고 도로가 잘 뚫린 곳에 20만 평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제가 이제 오늘 그 김제 그 땅에 가서 가능성을 본 게 바로 옆에 새만금이 있는 거예요. 봉황산에 있는 문수사. 원래 이제 문수보살이라는 게 그 문이라는 게 구럴 문자인데, 그 구럴 문자는 그림을 의미하기도 하고 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수가. 봉황산은 예술을 의미하는 거고, 문수는 글과 그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만금은 새로운 만금이에요. 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한국 지명의 신비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 거기서 제가 잊혀지지 않은 그 이야기가 김포공항 이야기인데, 비상리 비하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이름이 비상리 비하리인가 봤더니, 나중에 김포공항에 활주로가 뚫렸는데,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뜨는 곳이 그 비상리가 있던 자리고, 비행기가 내려오는 곳이 비하리가 있었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이 한국 지명의 신비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다른 외국의 국가들도 그 지명이 미래 예측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게 아마 찾아보면 꽤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것은 자아 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충족 예언이라고 그러죠. 어떤 지명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이름이 이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조사한 게 뭐가 있냐면은, 자기 이름하고 비슷한 지명에 살기 원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리들이라는 제 예명을 짓고 나서 저도 모르게 고리들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고리들이라는 지명을 가진 데가 경기도에 있고, 저기 경남 하동에가 있는데, 하동은 그야말로 그 들판 이름이 고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동으로 좀 이사를 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이름하고 비슷한 지명에 이사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그 어떤 땅의 지명이라는 것이 그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의 열망이 있는 거죠. 땅의 지명 자체가. 이것 자체가 하나의 그 어떤 에너지를 이끌림의 법칙처럼 지명 자체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정말 좋았던 거는, 김제가 그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김제의 봉황산에 문수서가 있는 바로 옆터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새만금으로 30분 거리로 새만금하고 모악산하고 연결된 도로가 그 땅을 바로 지나간단 말이죠.